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기 시간인데요. 수요일에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와 함께하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역시 이 소식이죠. 네, 지금 제일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한 폐렴 소식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고립된 한국인 700여 명을 위해서요, 국내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이틀간 전세기를 4차례 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송환된 이들은 귀국하는 대로 2차 검역 후에 일정 기간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게 됩니다. 장소는 뭐 천안 등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런데 미정이라고 하고요. 예. 또 앞서 우한에서 입국한 3천여 명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등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가짜뉴스가 좀 너무 심각한데요. 네. 그러니까 일부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어제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5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는데, 이거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하셔야 아니, 됩니다. 확진자가 네. 나오면 뭔가 공식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식 발표도 없는데 왜 믿죠, 근데? 그래도 좀 정말 좀 유사하게 이렇게 씁니다. 글을 쓰고. 그럴싸하게? 예, 그럴싸하게 유사하게 가고 네. 그럴싸하게. 저도 보고 이렇구나. 혹시 보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링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그 정말 그럴듯한 합성을 해가지고 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SBS 사칭한 게 가장 좀 심각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믿었는데 결국에 SBS 측에서 그런 적은 없다. 아, SBS에서 사칭했다는 게 SBS에서 로고를 보도에 붙여가지고요. 예, 로고를 SBS 붙였다고? 보도한 것처럼 보도한 것처럼 그런 합성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맘카페, 아니- 카카오톡으로 통해서 퍼졌던 거죠. 아니 그 정도면 이거는 어떤 오인이나 착각에 의해서 퍼뜨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죠. 퍼뜨렸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로고까지 합성을 했다면 고의로. 관심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라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쓴 글이라든지 또 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뭐 저도 사실 그거 딴 거는 안 보이고 그거는 딱 그 제목이 달리면 보게 마련입니다. 네. 이게 돈하고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게 좀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속청 관종입니까 그러면? 관종 이상이죠. 그냥 관종이면 피해를 주진 않거든요. 예.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SBS라는 로고를 달아서 할 정도라면 이건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유튜브에 떠 있는 걸 저도 좀 보고 있는데요. 속보 딱 괄호 열고 속보까지 붙여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서 잘 너무 만들었어요. 황당할 정도입니다. 진짜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범한 관종도 아니고 예. 이상 관종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방역하는 사진까지 합성한 것도 있었고요. 어저께 네. 본 것 중에 좀 황당한데, 근데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시고 기존 언론에서 보도된 거, 발표된 거를 좀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니까 더 터지는 것 별 같거든요.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서귀포 병원이 뭐 어떻게 됐다. 네. 또 대형 마트에 누가 확진자가 쓰러졌다. 음. 중국인이 누가 쓰러졌다. 중국인 같은 경우도 그냥 술 먹고 쓰러진 사람인데 네. 저도 어제 그 뉴스로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게 진짜 너무 이렇게 연결시켜서 네. 불안감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박지원 변호사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상 관종이 예, 이상관종. 불안 심리와 불신감을 타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나쁜 짓이요. 이건 나쁜 짓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만약에 정말 본인만 아는 정보라서 빨리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거를 누가 목격을 했으면 당연히 SNS에 빨리 올리면 그 네. 피해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아닌 거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건 처벌은 못하지만 뭐 장난질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뭐합니다. 장난질도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나쁜 짓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믿지 그리고 마시고요. 믿지 국민들은. 마세요. 정말. 경찰도 수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절대 들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네. 뭐 확진자가 나오면 당연히 발표를 하게 돼 있고 네. 만약에 숨기면 그거는 뒷감당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발표를 하게 돼 숨길 있으니까. 이유도 없는 거고 없는 지금 거고. 상황에서. 네, 그냥 공식 발표를 일단은 그 차분하게 그걸 좀 접하시는 게 좀 어쩌면 필요하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민의식 우리 얘기를 하는데 정부의 발표 믿고 우리 네. 같은 경우는 개인 위생 관리, 뭐 네. 마스크 착용, 손 씻는 거, 음. 그리고 기침 예절 이런 거 정도 하고 너무 뭐 이런데 막 부안해동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네. 제가 맘카페 뭐 요거 하면 좀 그런데 아니, 뭐- 너무 그런 내용들 많아요 거기는 보면. 네. 참고로 참고만 하라고. 확진자와 눈만 마주쳐도 감염된다는 소식인데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레이저 나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이성을 믿읍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요. 예. 어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요. 일단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자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그런데 또 오늘 알려졌습니다. 한 조간 보니까 이광철 비서관은 오늘 그 네. 출석해서 조사 받겠다는 뜻을 네. 또 그러니까 전달을 했다고 하니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제 관심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10시 반인가요? 밤 네. 네. 그냥 그러니까 결재 안 하고 그냥 퇴근을 했다. 그렇죠. 이래서 이제 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그 기소할 때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 언론은 이제 관심의 초점은 여기에 모아져 있는데 네. 아 우리 전문가이신 박지훈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전문가라고 하긴 그렇고 검찰을 사랑하는 법조인 한 명으로서 네. 결국 소환 조사가 된 거거든요. 최강욱 비서관 건하고는 달리 또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러니까 1차 기소 대상자 예. 얘기하는 거죠. 본질을 봐야 돼요. 이 사건 자체가 기소할 거리냐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지금 조국 전 장관도 유사한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이거를 그냥 결재를 피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결재를 해야 하고 할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2월 3일 이전에 하고 음. 그 수사를 한 거고 무혐의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다툼에 있는지는 왜 이게 왜 뭐가 문제냐면 피사실 공표 관련해서 워낙 문제되다 보니까 오늘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전에 다 보도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판단이 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판단이 잘 안 돼요. 근데 뭐 공표를 안 하는 거는 좋은 건데 네. 예전에 계속 보도해 주니까 언론에서 음. 저희들도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알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간에 유사 사안이 있고 또 그리고 조사가 이만큼 진행이 됐다 그러면 또 수사팀에서 기소를 하자고 하는 거라면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결재를 막기에는 조금 논거는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결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시간은 좀 하시는 끌 거예요.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이걸 어제 이제 좋아하는 그 이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이제 보고를 할 때 법무부에서 지금 공문이 하나가 나왔죠.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의 선택도 중요한데요. 그 네. 감찰 카드를 또 쓰기가 좀 그랬는지 네. 전국 검찰청의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 그렇죠. 이런 당부사항이 남긴 공문을 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선택하지 말고 좀 외부 사람들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기소 결정을 네. 할 때 꼭 뭔가 그러니까 수직적인 어떤 그 계산 네. 라인에 따라서 뭔가 그 사인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입니다. 이거는 제도고요. 예. 사실 검찰이 애매할 때는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음. 배심원 제도가 똑같아요.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네. 외부 인사, 내부에서 하지 않고 네. 그 제도를 지금 활용하라는데 음흠. 글쎄요, 시간적 문제도 있고 그 제도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내부 협의체, 그러니까 부장회의나 이런 건 네. 그냥 건너뛰고 네.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같은 외부 위원회를 한번 거쳐보자라고 이성윤 지검장이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으면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지검장이 의견을 낼 수도 있는 예. 건가요? 근데 다만 문제가 시간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월 3일이라는 인사 이동 날짜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담당 그 공공수사 2부장은 일단 유임인데 예. 신봉수 2차장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발령 대상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2월 3일에 이동을 하게 돼 있죠.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간부들 다 올라가가지고 결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갑자기 외부위원 열자고 하면 시간적 간격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열릴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그러면 봅니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저간의 사정을 모를 리가 없는 법무부에서 공문을 통해서 한번 이걸 활용해 보라라고 하는 당부거든요. 명령은 아니고 네. 공문 제목도 당부로 돼 있던데. 당부를 한 배경은 뭘까요, 그러면?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거 시간 끌기 아니냐 이렇게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부분도 뭐 없잖아 있다고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최강욱 그 기소권에서는 예. 좀 부적절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박주민 변호사께서 이게 이제 기소할 사안이냐에서부터 첫 번째 사실은 이제 그거, 적극적으로 문제 타이밍도 했었었고. 마찬가지고요. 예. 그 뭐 소환
못했던 분 마찬가지인데 이 사안들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무부에서 좀 그렇게 공문을 내는 부분이 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나는 게 그 추미애 장관 스타일상 앞서 감찰 카드를 썼을 때처럼 막지를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아야 되는데 또 감찰을 하기에는 너무 센단 말이죠.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한번 주의를 준 게 아닌가. 조심해라. 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네. 2월 3일까지는 한번 간다. 뭐 이런 식의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참 네. 그 당부 공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던 수사팀에 대한 감찰은 사실상 이제 없던 일이 되는 안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 봐도 됩니다. 이 당부 공문을 진척이 보게 되면 없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경고성 메시지.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 윤석열 총장하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례 회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좀 아, 추가적인 오늘? 29일이니까 오늘이죠. 네. 그래서 있다고 하는데 이때 뭔가 또 윤석열 총장이 기소해라라는 좀 지시를 내릴 것 같습니다. 강대강으로 네. 대치가 되면 법무부랑 검찰 지금 네.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걸 추미애 장관이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총장과 그러면 지검장의 그 회동이 있으면 거기서 해결이 저는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기소를 하려면 하면 돼요. 기소는 뭐 그 잘하라는 거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막 하라는 게 아니고 잘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지금 잘 된 거라면 기소하면 되는 거죠. 네. 오늘 법원 한번 판단 받으면 되니까요. 두 사람이 이제 회동 결과를 좀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예, 안철수 전 의원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을 자기한테 맡기거나 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손학규 대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를 거부하면서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개인 회사의 오너가 CEO를 해고 통보하듯이 말했다.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고요. 네. 여기에서 안철수 전 의원은 당이 위기 상황이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당원들의 뜻을 묻자고 하는 제안인데 왜 당대표께서 계속 회피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렵다라고 또 불쾌한 반응을 보냈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말이긴 제가 아는데요. 네. 욕먹을 걸 감수하고 한 말씀만 좀 여쭤보면 그러면 자기는 CEO고 안철수 전 의원은 오너라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럼 오너가 CEO 해고 통보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바른미래당 상황하고 직결해서 저는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그냥 그 문구를 말씀하시는.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오너는 뭐 주총을 거쳐서 내가 CEO 해고 가능하죠. 실질적 대표인데 지분을 본인이 갖고 상당주가 있으니까. 나와서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딱 그 말씀을 그렇습니다. 갖다 제가 환기시켜 드리면 손학규 대표의 인용을 보면 개인 회사의 오너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인 회사 오너면 할 수 있어요. 됐어. 이거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아니 뭐 지분이 있는 사람이면.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거 안철수 전 의원이 과연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까? 정말 이분은 알 수가 없지만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창당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네. 창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해서 여기서 뭔가 할 것인가 아니면 저기 통합할 것인가 보수 통합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학규 네. 대표의 지금 스탠스가 아주 강경하다고 봅니다. 예. 거의 뭐 이 정도면 사실 안 내놓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유승민 전 대표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안철수 전 대표가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리모델링 카드는 사실은 유승민계도 리모델링을 똑같은 걸 하려고 제시했었어요. 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안 안 받았거든요. 돼서 나간 거잖아요. 네. 200억이 돈이 국가 보조금이 지금 그 200억이 있는데 엄청 큰 돈인데. 그 돈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손 대표한테 조금 이렇게 저자세로 가야 되는 다들 고자세로 나오다 보니까 손학규 대표가 전혀 받지 않는 모양새거든요. 네. 결국은요. 그 키는 손학규 대표 갖고 있어요. 손학규 대표가 쑥이고 뭔가 주면 되는데 안 준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은 안철수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탈당하고 자기 당 만들든지 신당 만들지 이런 방법밖에 방법이 근데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탈당인데 탈당 시나리오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너무 시기가 촉박하다라고. 네. 창당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게 창당 그렇죠. 못합니다. 뭐 시간상. 시도당 위원회도 열어야 되고요. 5개인 걸 열어야 5개. 된다라는데 그러니까 당원. 물리적인 어떤 시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안철수계라고 하는 의원들 가운데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면 전부 다 비례대표인데 네. 그렇죠. 탈당하면 그 순간에 의원직 날아가는데 그렇죠.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실제로 투표를 할 때 후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호 번호가 기호 한참 번호수가 뒤로. 한참 뒤로 밀려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당이 안철수당이다라고 홍보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선택하기 힘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카드가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이제 뭐 보수통합이죠. 보수통합에 합류하는 시나리오까지 네.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은 보수랑 같이 할 생각은 없다라고 선을 거는데 오늘 좀 약간 주목할 그 모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혁통위가 있는데 여기 박형준 위원장이 안철수계라고 불려드는 인사들하고 오늘 회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병호, 김영환 예. 두 분 말씀하신 저도 보도를 봤는데요. 예. 근데 이 두 분의 행보에 이렇게 그 무게 중심을 찍어야 될지도 사실은 약간 의문인 게 예. 문병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안철수 전 대표고 사이가 이제 상당 부분이 멀어졌던 걸로 저는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이 그 표현한 것처럼 안철수 계고 네. 뭐 되게 가깝고 친밀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냐는 또 사실은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긴 한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접촉면을 넓힌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아예 맥을 끊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서 나중에 안철수 전 의원의 그 소통에 참고가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일정을 공개를 했고 그래서 과연 이분들 메신저가 될 수 있을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 같은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전 의원하고 완전히 그 연결되는 고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몇몇 이태규 의원의 몇몇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렇죠. 빼고는 아니라고 봤을 때 그냥 그쪽 바람이 혁통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저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손학규 근데 대표가 이렇게 하는 이상은 하나의 시나리오가 더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죠?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축으로 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프로듀싱을 하면서 말이 요새 많죠. 예, 또 하나의 어떤 그 제3지대에서의 통합 텐트론이요. 예.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와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는가. 이것도 사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체크가 돼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진단했던 탈당 카드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이 방안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과연 또 안철수 전 의원하고 결별했던 대한신당 쪽에서 또 합당을 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또 그게 걸리는 쉽지 게 않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의 지금 뭐 저희 고정 출연도 하셨습니다만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아유. 평가를 보면은 날이 서 있었거든요. 쉽지 않아요. 자,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더 가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손학규 대표 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안철수 전 의원 오늘 입장 발표한다고 했죠. 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총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리자로 모든 게 끝나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